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열사병과 탈진 등 온열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도 2명이나 발생했습니다. 밭일이나 야외 활동으로 인한 건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서철 산간 계곡에서 더위를 피하려다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불어난 강이나 깊은 계곡 등을 피하고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여전히 복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피해 주민들은 비만 오면 다시 수해가 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강릉시장이 강릉을 환동해권 복합 물류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국가산업단지와 옥계항 개발을 통해 거점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 더워도 좀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네.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면 더 특히나 걱정되는 곳이 있죠. 바로 어르신들이 많은 농촌 지역입니다. 네, 최근에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밭일 등 농사일 하다가 긴급 환자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춘천에서 오이 농사를 짓는 목양균 씨. 이른 아침부터 비닐하우스 안에서 수확 작업이 한창입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오전 중 작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우스 안에는 50도가 됐다고. 그럴 때 12시 이 정도면 못 따요. 그래서 작업을. 못 따면은 오후에 저녁 때 이제 5시, 6시 그때서 들어와요. 떼약볕이 내리쬐는 비닐하우스 안은 찜통이나 다름없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저는 지금 오이 재배 농가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전 10시쯤. 수확이 한창일 때지만 농민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일찌감치 일을 마친 건데요. 현재 비닐하우스 안의 온도는 40도를 육박합니다. 폭염 속 농사 작업을 하다 건강을 해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기준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 환자 수는 360여 명. 이 중 140여 명이 이달 들어 발생했는데 야외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2일 전남 보성에서도 밭일을 하던 50대 경찰관이 쓰러져 숨지는 등 사망사고도 올해 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인 온열 질환 중에 그 치사율이 가장 높은 것이 이제 열사병인데요. 이에 예방을 위해서는 과도한 고온과 다습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문가들은 낮 시간대 무리한 야외 활동을 삼가고 탈진이나 경련 등 온열 질환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엔 즉시 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바로 이제 119에 신고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를 빨리 이제 시원한 장소로 옮겨야 하고, 그리고 이제 환자의 옷을 느슨하게 하고 몸의 온도를 식혀주는 게 중요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농촌 지역이 도시보다 10배가량 높고 폭염 사망자 역시 농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촌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온열 질환 걸리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여름철에는 더위 말고도 주의를 해야 될 게 또 있죠. 네, 바로 여름철을 맞아서 계곡이나 강으로 이제 물놀이 많이들 가시는데요. 요즘 장맛비와 폭염이 번갈아서 나타나고 있는데 유속이 특히 빨라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전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실종자를 찾습니다. 구조헬기도 강 위를 날아다니며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지난 1일 캠핑을 하러 홍천강을 찾았던 40대 여성 A씨.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지 사흘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지난 주말 홍천군 내촌천에서도 60대 남성 1명이 물놀이를 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강이나 하천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 최근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물의 속도와 흐름이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안전선 바로 앞까지 들어와 봤습니다. 성인 무릎 정도까지 오는 깊이입니다.
얕다고 방심해 안전선을 넘어갔다가는 자칫 물살에 휩쓸려 깊은 물에 빠질 위험이 높습니다. 홍천구는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구명조끼 대여소를 운영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피서객은 구명조끼 없이 물놀이를 즐기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깊어지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요.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 물살이 서 못 일어나. 요것만 입으면 안 죽는데 말을 안 들어요.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물놀이 사망자 중 66%가 하천이나 계곡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요원 배치도 어렵고 유속도 빨라 익사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입니다. 갑자기 바닥이 푹 꺼지거나 물살이 휘몰아치는 경우도 많아 피서객들도 구명조끼 착용은 필수입니다. 특히 어두운 밤이나 술을 마신 뒤에는 물에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비온 뒤 계곡에는 수량이 늘어 유속이 빨라지므로 물놀이 사고 위험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절대로 물에 들어가지 마시고 신속한 119 신고와 함께 나뭇가지나 로프로 구조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여름철 익사 사고. 피서객들의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최근 장마가 시작되면서 강원 지역에도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곳곳에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산사태로 피해를 입었던 지역의 복구 공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네, 당시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은 비만 오면 불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차량들이 진흙 한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컨테이너 건물은 종잇장처럼 구겨져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산사태로 횡성군 청일면의 한 마을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5가구 주민 7명이 꼼짝없이 고립됐습니다. 1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마을엔 산사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진흙 속에 빠져있던 차량만 사라졌을 뿐 컨테이너 건물과 나무 뿌리 등이 그대로 널려 있습니다. 이곳의 복구는 지난달 말에야 시작됐습니다. 복구 공사는 앞으로 5달 정도 더 기다려야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 토랑이 흐르던 지금 자국 있는 자리로 저희가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이제 일일이 다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한 20분 정도 되는 주민분들 동의를 다 받았었는데 2분을 못 받았어요. 그 주인을 찾느라고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한 분은 결국 못 찾았거든요. 그분 때문에 이제 5월까지 발주를 못 하고 있다가. 이곳은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입니다. 지난해 8월 이곳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해 70대 어르신이 숨졌습니다. 산사태 당시 엄청난 양의 토사가 밀려 내려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가정집은 지붕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산림청과 경찰은 태양광 시설과 기록적인 폭우 등 복합적 원인이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곳도 지난 5월에야 복구 공사가 시작돼 이달 말경 완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찌감치 장마가 시작되면서 주민들은 비만 오면 걱정입니다. 저쪽 골짜기 무너졌잖아요. 이쪽 골짜기 무너지면 여기는 우리는 완전히 직방이죠. 바로 덮치게 돼 있잖아요. 저 태양광 들어서기 전에 장마철이면 여기서 토사가 쌓였어요. 여기 도로에. 기상청은 오는 일요일부터 강원 지역에 장맛비가 다시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은 늦어진 복구 공사로 인해 비만 오면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강원도 수산업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7일 강릉시 수협대회의실에서 열린 도내 수협장, 어업인 대표들과 수산물 안전소통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지역 내 26개 위판장과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주 2회 이상 검사하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강원도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수도권 지역에서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7월에는 지역 경제를 주제로 전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림 고시촌으로 유명했던 곳이죠.
사법고시 폐지 후에 침체가 우려됐던 서울 관악구 대학동은 최근에 부활의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창출된 일자리가 이 지역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HCN 박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때 4만 명 이상이던 고시생은 사시 폐지 영향으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역 경제에 타격이 클 거란 예상은 크게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공실이 늘었고 많은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체돼 가던 고시촌의 변화는 이제 젊은 창업 인재들이 이끕니다. 지역을 창업 중심지로 조성하려는 관악 S밸리 사업에 따른 변화입니다. 2020년 5곳이었던 관악구의 창업 보육시설은 올해 16곳으로 이 가운데 9곳이 대학동과 인접한 삼성동 일대에 들어섰습니다.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과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저렴한 임대료 등 여러 혜택을 내세우며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1년에 300만 원대였었어요. 네, 정말 말도 안 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관리비를 드리고 제공을 받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엄청. 네. 서울대 캠퍼스타운의 존재 또한 시너지를 내는 요소. 우수한 청년 인재와 연구 역량을 갖춘 서울대가 교문 밖에서 창업 보육에 나서며 고용 창출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이 입주하면서 계속 고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창업과 고용의 선순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악 S밸리 인프라 시설에 입주한 벤처 스타트업은 올해 6월 기준 126개, 관련 인력은 1,000명이 넘습니다. 민간 시설 입주 기업까지 포함하면 총 400여 개의 기업이 유입됐고 2,8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직접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서울대 근처에 있는 대학동, 낙성대동 일대에 우리 벤처 창업밸리로 집적을 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는 일자리가 향상이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는 다시 관악구에서의 성장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관악구는 앞으로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 지정에 따른 제도적 혜택을 앞세워 민간 주도의 창업 인프라 조성을 도모한다는 구상입니다. 400개 정도가 지금 입주를 해 있는데 앞으로 1,000개 이상의 벤처기업들이 관악에 하면 한 6,8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고시촌에서 창업촌으로 변모하고 있는 대학동. 배드타운 이미지를 벗고 벤처 창업 도시라는 새 옷을 입으려는 시도가 지역의 위기감을 기대감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주현입니다. 김홍규 강릉시장이 강릉을 환동해권 복합 물류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홍규 시장은 7일 강릉시청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에서 이같이 설명하고 권역별 강릉시 종합발전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강릉시는 구정면 일대에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옥계항과 배후단지 개발을 통해 환동해권 거점도시로 도약한다는 전략입니다. 김진태 강원특별도지사도 이날 산림과 환경, 군사 등 강원특별법 4대 규제 해소와 주요 특례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구상을 밝혔습니다. 빗길 교통사고 10건 중에 4건 정도는 여름철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5년간 빗길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39%가 6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동영상을 보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고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비가 내리면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고 위급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려운 만큼 감속을 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3 강릉 세계 합창대회에서 우리나라 쿨링콰이어 합창단이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쿨링콰이어 합창단은 7일 오전 강릉 아레나에서 열린 챔피언 경연 시상식에서 세닉 팝 쇼콰이어 부문 챔피언상을 수상했는데요. 또 인도네시아 합창단은 아카펠라 부문에, 홍콩 합창단이 남성 합창단 부문에서 각각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시상식에서는 각 부문별 수상팀들의 발표가 이어질 때마다 참가국들이 국기를 흔들고 환호하며 축하의 박수를 보냈습니다.